아주 뭐 하세요? 역살은 여러 번 잡고 싶었습니다. BBC도 있어요. 지난해란 생각도 안 들어요. 엄청 옛날 일 같고 어떻게 내가 지냈었지? 라는 생각? 어떻게 그걸 견뎠지? 설령 당대표가 이제 그렇게 소환을 당한다고 해도 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국민을 지키는 일에 더 나서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자기들 지키기 바쁘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개항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양일 길에 그분들이 이제 확 저를 에워싸서 뭐 이쪽 귀 저쪽 귀 이제 뒤통수에 대고 막 이제 욕설을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했던 거죠. 뭐 니한테 뭐 영상을 들이부을 거다. 제 얼굴 가져다가 나체 사진 이제 합성해가지고 사진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야동을 만드는 거죠. 성착취물을. 진보 세력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용해 먹으려고 잠깐 썼던 거죠. 당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 안에 남아있어야 그래도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불분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랑 저랑 10살 차이 나거든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해란 생각도 안 들어요. 엄청 옛날 일 같고 어떻게 내가 지냈었지? 라는 생각? 어떻게 그걸 견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다시는 겪어보지 못할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2022년이었죠. BBC도 있어요. 국내 언론에서는 좀 들이받는 비대위원장을 봤다면 외국 뭐 해외 언론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짓밟히는데 굴하지 않는 모습을 좀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가치 지향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봐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떨떨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모두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고 예상한 대로 계속해서 검찰에서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나 다 같이 갔잖아요, 오늘.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정치적 동지가 잡혀가는데 이런 식으로 소환을 당하는데 어떻게 동지가 된 사람으로서 이거를 안 갈 수 있냐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친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설령 당대표가 이제 그렇게 소환을 당한다고 해도 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국민을 지키는 일에 더 나서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자기들 지키기 바쁘구나,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 바쁘구나 라고 비춰질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강성 지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는 박지원을 무시하자라고 하다가 어제 한 말은 무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일단 지켜야 된다. 대표를 지켜야 되고 옆에 서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게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모습인데 그런 목소리를 이제 냈다고 해서 공격하고 뭐 이제 쟤 뭐 아직도 살아있었냐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에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이사를 왔죠. 당시에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유튜버 카메라 들고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 소리를 지르니까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하고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제가 주민들께도 좀 죄송스럽고 엄청 그러기도 했었는데 해코지에 대한 좀 두려움은 늘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게 뭐 트위터를 좀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뭐 니한테 뭐 영상을 들이부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 얼굴 가져다가 나체 사진 이제 합성해가지고 사진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술로 해서 뭐 움직이게 아예 영상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야동을 만드는 거죠. 성착취물을. 뭐 박지원 어떻게 하고 싶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글, 성희롱성 글 이런 모욕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 방에 제보를 받고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인원수가 70명이었는데 나올 때쯤 일주일도 안 돼서 보니까 한 3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저에 대한 욕설이나 이런 성희롱성 글보다 충격 먹었던 거는 민주당 50대 당원입니다 라고 이제 본인을 밝히신 분이 계셔서 그게 더 충격이었죠. 아직은 네, 그렇게 뭐 읽어보고 이렇게 썼어라고 하신 분은 못 만나뵀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안주 씨한테 아저씨 뭐 하세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거친 거 아니냐, 직설적인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제가 엠번방 파헤치고 그때 수사 도우면서 정말 징글징글한 성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그 개개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두려움은 없었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두려움을 느꼈던 건 제가 아니라 박안주 씨겠죠. 전화를 했죠. 근데 제가 제 폰으로 했을 땐 아마 안 받으셨던 것 같아서 윤호중 위원장이랑 같이 만나서 윤호중 위원장 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받고 얘기를 하는데 왜 채용 공고를 올리셨냐?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그랬더니 박안주 의원 하는 말이 뭐 우리 의원실에 누가 그만둬서 뽑았다. 또 뽑았는데 뭐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의원님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어쨌든 일을 수행하는 직업인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범죄자에게 내가 의원이라는 호칭을 칭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아저씨 뭐 하세요?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막 아저씨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너 내가 지금 뭐 진짜 욕하고 싶은데 참는다 이러면서 담배 얼마나 했어?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윤호중 위원장 말리시고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를 엄청 고민했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젊었을 땐 저보다 더 했거든요. 오히려 더 직설적이고 제가 뭐 아저씨 한마디 했다고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아저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586 용태든 뭐든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간은 어쨌든 청년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청년들을 동료 정치인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개항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 개소식하고 나오는 길에 계단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한 번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에 대고 공부해 이러면서 이제 너 사과하지 마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확 저를 에워싸서 뭐 이쪽 귀 저쪽 귀 이제 뒤통수에 대고 막 이제 욕설을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라는 건 결국에 남들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치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치인이겠나 싶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한 이상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서 너가 너무 걱정되니까 밤에 다니지 말아라,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같이 생존 신고로 그냥 점 하나만 보내도 되니까 점 하나만 이제 메시지로 보내줘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개딸이라는 용어가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처음에 이 개딸은 예공생물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강성폭력적인 팬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책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주 하면서 그분들도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계속 하려고 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진보 세력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용해 먹으려고 잠깐 썼던 거죠. 근데 이용해 먹으려고 잠깐 앉혀놨는데 왜 쟤는 제 얘기를 하고 있나, 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었고, 그러니까 꼭조각시, 장식품,
정치권으로 잠깐 세워두려고 약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이제 소리내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니까 충돌이 계속 생겼던 게 아닌가. 신물이 나죠. 신물이 나서 더더욱 586 용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좋았던 분들도 너무 많긴 하지만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이게 원내 일당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냥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것이 이래선 안 되겠다. 진짜 정치의 목적이 왜 공천이 되어버리고 당선이 되어버린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건 진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 저는 적대적인 양당 공존 체제에서 이 안에 남아 있어야 그래도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늘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있었던 정당이고 지금은 잠시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작은 씨앗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심어놓고 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틔울지는 앞으로에 달려있죠. 마침 어제 만났어요. 어제 처음 그냥 저녁 식사 자리. 좋았어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금태섭 의원도 그 언론에서 조금박해라고 그 묶이는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소수파의 목소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누가 한 명이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해도 그거를 밖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 지금 팽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별종을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한 명이 용기를 내고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또 이제 전파를 하고 한다면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그 용기를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이 내신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도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법 개헌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뭔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상식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공천이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들을 더 내기 힘들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랑 저랑 10살 차이 나거든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같은 MZ로 묶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이랑 저랑 또 공통점이 둘 다 서로 같이 엮이기 싫어한다 라는 게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기성정치에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들이받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뭐 추구하는 가치, 공정, 자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불분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 정치는 전 중도층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얘기하는 게 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을 얘기하는 게 결국엔 중도층을 잡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뭐 지금은 저를 싫어하실 수 있어도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설득하고 논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바뀔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내 개인만의 경험이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시선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불꽃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활동가로서 이 문제들을 막 얘기하고 해도 이 정치권까지 닿아서 뭔가 제도로 변화하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100개를 던져도 거기에 꽂히는 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목적은 뭔가를 바꿔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수단인 거고 네, 어떤 일이 됐든 수단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놀랍게도 아직 1년이 안 돼서 조금 더 해봐야죠. 올해는 일단 소통, 공감, 경청을 좀 3가지 키워드로 잡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의 삶도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삶도 있잖아요. 지금은 온라인에서의 삶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해졌는데 온라인 상에서의 기본법, 그 디지털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들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